자, 이제 두 번째 나무 강론의 여섯 번째 나무 관리론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자, 하늘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관리론도 역시 뭐 별표는 없어요. 그죠? 한두 문제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관리론 파트의 핵심은 뭐냐? 오른쪽 보시면은 관리 종류, 별, 개념상, 내용상 그 차이점. 그죠? 그 개념상, 내용상 그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연계가 되는 것은 우리 총론 파트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었죠. 그죠?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그 복합 개념이 역시 여기도 관리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복합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관리론 보시겠습니다. 관리론에서 뭐 주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첫 번째 그 종류죠. 그죠? 정리에다가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여기 출제자 의도는 보니까 관리 종류별 개념과 항상 개념이죠. 그죠? 부동산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종류별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내용상의 차이점, 그 집안을 잘 구별할 수 있는가. 그죠? 요게 이제 출제자 코드가 됩니다. 자, 1번 동그라미 개념에 따른 분류 되어 있습니다. 개념에다 빨간 펜 밑줄 하시고 파란 펜으로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자, 경제적은 보니까 순이익의 합리적 산출이다 되어 있고요. 법률적에 자, 검정펜 보존.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유지관리라고 하는데 위생설비 보안 보전. 보존이냐 보전이냐. 아,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보존이냐 보전이냐. 아다르고 어다르다.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은. 종류는 보니까 예방적 관리는 우리가 사전 전이고 대응이 사후입니다. 전후를 잘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또 뭐 일상적 관리로도 정적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영역에 따른 분류가 있죠. 영역에다가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자, 파란 펜 시설, 자산, 기업. 그 중에 특히 이제 자산 관리에 검정 펜으로 가치 증가, 적극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적극적 관리를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보면 재산관리라고 되어 있죠. 재산에다 파란펜, 임대수지 관리다. 임대수지 검정펜. 자, 전통적으로 이제 관리에서 시험에 잘 나온 게 다음 페이지 그 세 번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관리 3방식이죠. 이게 이제 기본 점수 주는 문제로 잘 나왔었죠. 자, 주체, 관리 3방식 빨간 펜. 자, 파란 펜으로 자가, 위탁, 호나.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서로 구별하는 거. 그래서 검정펜으로 밑줄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가는 스스로 관리하니까 당연히 기밀 이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래도 그렇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은 결여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위탁은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위탁,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와 서비스. 그에 반해서 맡기다 보니까 남이 이제 관여되니까 아무래도 기밀 보안은 불안전할 수밖에. 기밀은 좀 떨어진다. 혼합은 두 개 짬뽕한 거다. 짬뽕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당구 표시로 발달 순서 되어 있습니다. 발달 순서에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자가 위탁이 아니라 자가 혼합. 그 다음에 전문가에 가는 위탁이다. 이 순서 차례차례 구별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임대차 관리입니다. 거기다 빨간 펜. 여기 출제자 의도는 각 임대차 관리가 어떤 종류의 부동산의 임대차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가 그 구별하는 거. 그러면은 틀리다는 거죠. 자,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1번에 조, 2번에 순, 3번에 비율. 그래서 조순 비율 임대차를 구별을 지어야 되는데 조라는 게 우리가 이 뭡니까? 우리 어디서 배웠는데 어디서 투자를 해서 가능 조소득할 때 그 조가 총이죠. 총. 아,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의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이 조잖아요. 총.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거. 그래서 검정펜 주거용. 아, 주거용에 이제 적합하다는 거죠. 많이 쓰이고 수는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한다 해서 공업용의 검정펜. 그 다음 비율은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다. 그래서 장사를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상업용 검정펜. 다음에 건물의 생애 주기가 세 번째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생애 주기 빨간 펜을 밑줄 하시고요. 여기 출제자 의도는 뭐 순서도 되겠지만은 그 단계별 내용상의 차이점을 구별할 줄 아는가. 이게 포인트죠. 그 차이점을 구별할 줄 아는가. 그래서 전 개발 단계, 개발 전의 단계. 자, 개발하면 신축이죠. 안정, 노후, 끝나는 폐물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 유용성, 쓸모성이죠. 가장 높은 단계는 신축 단계. 그에 비해서 경제적인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안정 단계죠. 그리고 가장 장기다. 가장 장기에다가 검정펜 위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있냐 없냐. 안정 단계는 있다. 그러나 노후 단계는 어차피 완전 폐물 단계 직전이기 때문에 폐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자본적 지출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관리론 중요 내용을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나무 강론의 7번째 나무가 바로 입지론입니다. 입지론은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실은. 그래서 입지론 한번 여행을 또 떠나보겠습니다. 자, 하늘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입지론은 보니까 뭐 사실 별표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어요. 이제 내용에 비해서는 출제 문화에서 좀 떨어지는 거죠. 자, 입지론의 핵심은 보니까 입지 이론의 내용. 여러 가지 입지 이론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 입지 이론의 그 내용상의 차이점, 집안을 잘 구별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우리가 상업지 입지 이론 있죠. 여기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그죠? 점유율, 비율이네. 분수겠네. 그래서 입지 개수, 뭔지 숫자 들어갈 것 같아. 식으로 되면 당연히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하고 거기에 계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론하고 연계된다는 것.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입지론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 여기 입지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지 조건에다 빨간 펜 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2번에 유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쓸모성이죠. 그래서 유용성에다가 파란 펜을 밑줄 하시고 우리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는데 당연히 주거지는 쾌적한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향을 선호하는 거죠. 햇볕이 잘 들면 소독이 되니까 쾌적하니까. 그죠? 이불도 뽀송뽀송.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편리성. 지하철 가까운데. 그쵸. 편리성. 그에 반해 상업지는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죠. 수익성. 매상고 같은 말이고요. 공업지는 생산성이 중요하죠. 생산성. 자, 특히 이제 상업지 보니까 우리 배후지라는 개념이 있네요. 상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뭐 상권 분석이다. 이제 대학에서 이제 상권 분석론을 강의하는데, 거기 이제 직접적인 그 배후지가 바로 상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좀 무식한 말로는 우리가 힌터랜드라고 합니다. 그건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고려사항을 한번 참고적으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당구 표시에 보니까 밑에 입지 선정과 관련된 감정평가. 지금 우리 입지론 하고 있는데 뒤에 감정평가라고 연계된다는 거네요. 거기에 가격의 제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가격의 제원칙, 적합의 원칙에다가 검정펜을 밑줄 봅시다. 우리 적합의 원칙은 이제 외부와 관련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에 비해서 균형은 내부 구성 요소, 내부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뭐예요? 이게 입지라는 것은 뭐예요? 외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배후지 밑에 배후지에다가 빨간 펜을 밑줄 봅시다. 배후지. 그래서 상권, 시장 지역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고 좀 잘난 체신 분은 힌터랜드 이렇게 합니다. 출제자 의도는 배후지의 개념과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렇죠? 배후지의 개념과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배후지는 개념상 고객 흡인 고객 존재이다. 검정펜 위주로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 유동적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소상공인진흥센터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그걸 한번 해보세요. 시험 끝나고 학교 오고. 그럼 이제 주거지부터 한번 보시죠. 주거지에서는 두 번째 최적 주거입지 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보니까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교통비용 곡선의 교차점이다. 한계 주거비용 곡선하고 한계 교통비용 곡선의 교차점이다. 검정펜 밑줄 하시고 그걸 그림으로 밑에 표현한 거예요. 밑에 그림으로. 그렇죠? 글로는 이렇게 하고 개념을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한계 주거비용 표 보시면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유발되는 주거비용 감소분이 내려되어 있습니다. 주거비용 감소분, 검정펜 밑줄 쫙. 한계 교통비용 증가분, 밑줄 쫙. 그래서 이제 그림 보면은 최적 주거입지 우리 집이네. 서울 도심에서 저기 끝에는 이제 바다가 되겠죠. 동해. 여주가 제일 좋은 곳인가? 여주로 많이 오세요. 자, 그래서 최적 주거입지 그 교차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농업지 보시겠습니다. 농업지에서는 농업입지 이론에서는 그 고립국 이론이 있습니다. 고립국 이론에 파란 펜으로 밑줄 오시고요. 여기 이제 튀넨이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서 뭐 입지 교차 지도.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 이용론 파트에서 나왔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농업 경작권역이 각 지대 곡선이 교차한 점에서 결정. 거기다가 밑줄 쫙 그으시죠. 그렇죠? 지대 곡선이 교차한 점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입지 교차 지대론이다 이렇죠. 자, 그래서 주요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두 번째 화살표에 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대에다가 검정펜 밑줄 하시고 맨 끝에 수성비 절약분 검정펜 밑줄 자. 앞에 나왔었던 거죠. 우리 직감이 지대론에서. 그래서 지대와 수성비는 반비례 관계다. 지대 이코르 매상고 마이너스 생산비 마이너스 수성비니까 마이너스니까 반대 관계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지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 이제 그 관련된 게 이제 한계 지대 곡선이죠. 지대 지별 곡선 밑에 나와 있는데 지대 이코르 매상고 마이너스 생산비 마이너스 수성비죠. 그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대를 갖다가 y축에다 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성비는 가로로 단위당 교통비 곱하기 거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단위당 교통비를 b라고 놓고 거리를 x축에다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수성비가 마이너스 bx가 되겠죠. 그걸 앞쪽으로 빼고 매상고 마이너스 생산비는 일정한 상수가 되니까 플러스 a라고 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y 절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마치 우리 경제론의 수요 곡선처럼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곡선을 띄게 되죠. 직선, 곡선 같이 씁니다. 그냥. 그 다음에 단위당 교통비가 절감될수록 한계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그렇죠. 교통비가 줄어들면 쭉 이렇게 완만하게 되죠.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반면에 거꾸로 수송비가 많아지게 되면 한계 지대 곡선 기울기는 그렇죠. 급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점 보시면 상대적으로 집약농업의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박농업의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화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칸칸이 막, 화해 뭐 이렇게 뿌리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 화분해가지고, 그죠? 서울 근교에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방 쪽으로 오는 거, 뭐 논농사, 밭농사는 뭐 저 멀리까지, 그죠? 배추는 뭐 저기 멀리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입찰지대 곡선이 있죠? 요거 이미 우리 이용론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평어들,
좀 주의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입지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상업지 관련 입지론이죠. 그래서 이 상업지 내용이 참 잘 나옵니다. 그렇죠? 자, 상업지에서 보니까 1번에 공간 균배 원리 되어 있습니다. 파란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2번 동그라미 보면은 우리 앞에 경제론 시장론하고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시장이 좁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아. 그렇죠? 그러면은 뭐야? 이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뭐 어디로 수요자가 튈 가능성이 없다. 주도권이 작다. 다른 데 가서 살 데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앙, 집심적 입지가 적합다. 중앙에 입지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에 반해서 시장이 넓어. 수요의 탄력성이 커. 조금만 가격 변화시키면 다른 데로 훅 날라버려. 그럼 뭐예요? 멀리 더 퍼지는 게 좋다. 분산되는 분산 입지가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옛날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거기 빨간 펜 밑줄 합시다. 입지 유형별 점포에다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파란 펜으로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점포를 그 예를 이제 구별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백화점은 뭐예요? 집심성인데 집재성이다. 그럼 틀리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집재성 서로 한꺼번에 같이 있으면 좋다. 집합에서 있을 제자 있으면 좋다. 우리 대표적으로 가구점. 가구점들이 어디 가구점인가 있던데 그죠? 우리 주변에. 그 다음에 산재성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국부적 집성은 국한된 지역에 딱 있죠, 그렇죠? 우리 대표적인 게 농약성, 석재점, 돌 이렇게 비석 만들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여주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농업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농약성이 보면 어디 딱 이렇게 그죠? 우리 집 앞에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품 유형별 점포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보니까 매장용 부지 선정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장용, 상가죠, 상가 부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단계에다가 파란 펜 밑줄을 하시고요. 보니까 기존 부지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도시지역 분석, 그 다음에 근린 분석, 대상 근린 지역 선정, 대상 부지 선정, 이런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 안 되면 외워야죠, 그죠? 기독은 대대. 오른쪽 두 문자 암기에 한번 읽어보세요. 웃음이 막 나올 거예요. 자, 기존 부지 분석은 보니까 현재 영업 중인 기존의 점포를 분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 낼 점포, 대상 점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점포를 분석해요. 기존 점포 분석에다 검정펜. 그 다음에 도시지역 분석은, 도시 분석 또는 지역 분석은 기존 점포 시장 충족 여부 분석에다 검정펜. 얼마나 충족하고 있느냐.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니까 대상부지 선정.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대상부지를 선정하는 단계인데, 요 선정된 그 대안부지 분석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결국은 뭐예요? 가능 매상고죠. 얼마나 많이 팔아치울 수 있냐? 얼마나 많이 팔아치울 수 있냐? 그 가능하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추측해서 계산한다 이거죠.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합시다. 검정 펜으로 비율법, 유추법, 중력 모형법, 회귀 모형법. 이렇게. 비율법은 지역 인구에다가 지출 비율을 곱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대충 내가 얼마나 팔아치울 수 있는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추법은 뺏기는 거죠. 옆에 가게 얼마 버니까 우리도 얼마 벌겠다. 그 다음에 중력 모형법이 있는데요. 상권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중력의 어떤, 그쵸? 무식한 말로 그래비티,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을 이제 이렇게 인문적인, 우리 경제적인 이런 데도 또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귀 모형법이 있죠. 회귀라는 것은 돌아온다는 거죠. 이걸로 이렇게 대응된다,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는 함수라고 그러죠. 함수. 통계적으로 회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말 우리 수요 함수, 공급 함수 경제론에서 배웠잖아요. 그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y = ax 플러스 b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종속 변수, 우리가 y죠? 그건 매상고예요. 독립 변수는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그래서 무엇이 종속 변수인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바꾸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매상고 추계 방법의 출제자 의도는 각 방법별 4가지 방법이 있죠. 그 개념상의 차이점을 과연 집안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럽니다. 그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상업입지론. 이게 이제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상업입지론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시고요. 출제자 의도는 뭐냐? 각 이론별 세부 내용을 알고 있는가. 다음 두 번째, 그 이론이 있으면 그 주장자가 있고 내용이 있겠죠? 그 집안 구별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자, 상업입지론 형광펜 하셨죠? 자, 빨간 펜 준비하시고 1번 동그라미 중심지 이론 거시적. 그래서 거시적 중심지 이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두 번째, 거시가 있으니까 이제 미시가 있겠죠? 클 거, 작을 미. 볼시. 두 번째, 중심지 이론 미시적에다가 빨간 펜. 세 번째, 소매 인력 또는 소매 중력 법칙,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수정 소매 인력 이론. 다섯 번째, 소매 입지 이론. 이렇게 빨간 펜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지 입지는 그렇게 5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보셨고요. 자, 거시적 중심지로 보니까 검정펜, 최소 요구치 제하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하고 제하의 도달 범위에 의해서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가 완성이 되더라. 이게 이제 크리스탈러라는 양반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 점 보면은 그러면 이 중심지가 성립 요건이 뭐냐? 2가지가 결정한다는데 보니까 검정펜 밑줄 합시다. 최소 요구치 범위보다 제하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 그래야 중심지가 성립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점에 육각형. 왼쪽에 이제 그림이 돼 있죠. 이렇게 점이 이제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점이 이제 고차원 중심지, 좀 작은 것들이 이제 저차원 중심지가 되겠죠.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 검정펜으로 밑줄하시고. 그 다음에 저차원 중심지에서 고차원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작아지게 되죠. 큰 것들은 있죠. 이렇게 우리 백성들은 많죠. 제왕들, 귀족들 적죠. 왕 한 명이죠. 왕이 사실 이 백성의 종인데, 그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라미드형이다.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죠? 피라미드형에다가 검정펜 밑줄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허프라는 사람이 주장한 미시적 중심지 이론에서는, 자, 그 첫 번째 점에서 괄호에 돼 있는 소비자 행태에 관심. 누구다? 허프다. 크리스탈러가 아니다. 허프의 미시적 중심지로서 그런 말이 나왔다. 이게 서로 뒤바꾸면 틀리다는 거죠. 두 번째 점에서는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에다 파란펜 밑줄 합시다. 검정펜. 시장 점유율, 즉 고객 유인 확률, 고객을 끌어들일 확률이죠. 확률은 면적이 커야 되겠죠. 규모 이코노 면적이니까 면적,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거리가 너무 멀면 반비례겠죠. 근데 제곱에, 수학적으로 거리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상 이게 이제 그 공식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죠. 시장 점유율, 같은 말 고객 유인 확률, 같은 말 고객 유인율.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시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공식상에 거리의 제곱은 다 분모로가 있죠. 분수에 이렇게. 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니까. 반비례는 수학적으로 분모로 가야죠. 그 다음에 규모, 즉 면적은 비례하니까 분자로 가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A 매장의 고객 유인력은 즉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어떻게? 이제 A 매장은 B 매장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기존에 B 매장이 있다 이거예요. B 매장이. A 매장에 한번 진출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매장으로 올까? 고객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라든지 뭐 다른 마트들이 이런 걸 쓰는 것이죠. 그렇죠? 기존에 마트가 있어.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우리 마트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 마트로 몇 명 정도 끌어올 수 있을까? 그러면은 매장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그렇죠? 마냥 클 수는 없잖아요. 마냥 또 작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그 다음에
그 중심지로부터 이제 거리는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게 너무 또 멀면 그렇고 너무 또 가까우면 또 지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그 적정 지점을 찾는 그 이론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대학에서도 꼭 이 문제 냅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거리의 제곱이 분모로 간다. 면적이 분자로 간다. 전체가 되려면 A 매장 플러스 B 매장 께 돼야 되겠죠. 그 중에 A 매장 거니까 그게 이제 또 분자로 오는 거다.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매장의 이용 가능객 수 있죠? 자, 이용 가능객 수에다가 빨간 펜으로 비주를 쫙 하시죠. 뭐다? 인구수 곱하기 시장 점유율. 즉, 고객 유인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수 시장 점유율. 그렇게 검정 펜으로 비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출제자 의도는 뭐냐? 계산. 내고, 또 내고, 또 내죠? 왜? 포기한 사람 계속 포기할 테니까. 숫자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매번 그렇죠. 그죠? 이 정도는 한번 풀어봐야죠,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미시적 중심지로는 와서요. 맨 끝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에다 검정펜 비주를 합니다. 그게 커진다는 거예요. 다음 레일리가 주장한 소매 인력 법칙은 뭐냐? 두 중심지에 미치는 자 검정펜 영향력의 크기는 그 다음에 판매액의 크기 검정펜은 인구 그죠? 영향력의 크기는 중심지의 크기에 비례해서 배분이 되고 인구 그 다음에 판매액의 크기는 인구의 비례고 거리의 제곱을 반비례다. 계속 같은 개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인구의 비례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분자로 가야 되겠죠. 그죠? 분자로. 그러니까 예컨대 A 거를 해보는 거죠. 밑에 그 공식상에서는. 그죠? A 도시 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A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구매 지향 비율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인구수에 비례하니까 그 population 인구죠. 인구 A 도시의 거 그래서 PA가 분자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이 반발하니까 그 distance 거리 A 도시 거가 제곱이니까 가로로 해서 제곱이 돼 있죠. 그게 분모로 가 있습니다. 공식이 그렇게 되는 거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 거죠, 실은. 근데 왠지 우리는 곱하기 나누고 이렇게 들어야 왠지 좀 그렇게 보이는 거지. 본질적으로 보면 정말 간단한 겁니다. 그죠? 보니까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하는데요. 뭐 대학원 다닐 때 이제 하버드 대학교 그 교수님 거의 부동산 관련 논문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 가지고 아주 잘 설명해 냈더라고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비례 반비례. 그것만 분모, 비례는 분자, 반비례는 분모. 그건 알면 끝이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이론인데 컨버스의 뭐 제1법칙이 있다. 제1법칙은 검정펜 밑줄 합시다. 컨버스의 제1법칙 검정펜 밑줄은 선매품종과 전문법령 적용 검정펜 밑줄 짜가시고요. 그 다음에 컨버스의 제2법칙 왼쪽 날개 박스도 나와 있습니다. 넬슨의 이제 소매 입지 이론이 있는데요. 입지 이론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데 거기에 뭐 용지경제학 좀 어려운 표현들 기술을 또 해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공업지가 있겠죠. 공업지는 그 입지 계수가 핵심이 돼요. 이거 계산할 수 있는가? 입지 계수 용어의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뭐 거기 용어들 입지 인자네, 집적 인자네, 분산 인자네 이것들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충분히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적 인자에 보니까 뭐 필기체로 규모의 경제, 우리 총련의 인문적 특성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거기 나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입지계수, 이거는 이제 경제 기반 분석이다 해서 입지계수의 형광펜 밑줄 짜갑시다. 그래서 전국계 이제 분모로 크게 와 있고 그 지역계 이제 분자로 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Q가 1보다 크면 수출 기반 산업이다. 나머지 이렇게 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 입지론 빨간 펜 밑줄로 시고 파란 펜 최소 비용 이론, 그 다음에 최대 수요 이론, 통합 이론. 그리고 베버의 그 최소 비용 이론 보면은 검정펜으로 최소 운송비, 수송비에다 검정펜 밑줄로 합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 펜으로 원료 지수라는 게 뭐냐? 제품 무게분의 원료 무게를 말한다. 그래서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 지향성이 비치다. 원료 무게가 큰 게 뭐 시멘트가 대표적인 거죠.
그죠? 거기 그래서 시멘트 석회성 나는 그 동네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원료주세 1보다 작으면 시장 경향성입니다. 같으면은 우리가 자유형 입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입지 중량, 원료주세 플러스 1. 그렇게 기준이 위에는 원료주세는 1인데 입지 중량은 2가 되겠죠. 거기다 2를 더한 거니까. 별거 아니네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잔챙이. 우리 마케팅론 8번째 강론의 8번째 나무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마케팅론은 하나밖에 없네요. 마케팅 전략의 구별.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우리 앞에 또 개발론하고 연결되죠. 개발의 마지막 8번째 단계가 분양 임대해가지고 마케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거 없고 3번째 마케팅 전략. 요거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마케팅 전략의 형광펜을 밑줄 자르시고요. 출제자 의도는 보니까 첫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구체적인 예. 집안은 잘 구별하나 이거죠. 그 다음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과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피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예를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빨간 펜 밑줄 오시죠.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이렇게 3개의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는 파란 펜, STP, 그 다음에 사피. STP는 시장 세분화 검정펜, 표적 시장, 포지셔닝. 포지셔닝은요,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 즉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이거죠. 그 다음에 사피는 앞 페이지에 잘 나와 있죠. 사피, 비품조 통발수. 이거 아니죠. 사피. 그래서 place, product, price, promotion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덕트 상품. 근데 1층을 막 이렇게 정원화한다든지 이런 상품을 내놓는 거죠. 설계를 차별한다든지, 그죠? 막 벽이 불량이 된다든지, 막 이렇게. 프라이스 가격, 층별로 가격을 또 세분한다든지, 그죠? 프로모션은 뭐예요? 홍보하는 거죠. 그죠? 광고. 그래서 방문객에게 어떤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피 믹스 섞는 거죠. 이걸 하고 관련이 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피 믹스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고객 점유는 검정펜, 소비자,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이다 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다 올리는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2문자를 딴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 마케팅 전략은 검정펜, 장기적 지속적 관계다. 검정펜 밑줄 착. 자, 이걸 이제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밑에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에 딱 어느 집안인지를 쫙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두 번째 남강론에 딱 한번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